인공적으로 만든 자석인데 철 사이사이에다가 네오디뮴이라는 물질과 붕소라는 물질을 섞은 거야. 암기사항이야 사실. 우리 책에 나옵니다. 먼저 90쪽 맨 밑에 나와 있는 네오디뮴 자석 먼저 볼게요. 그 녀석이 철 원자 사이사이에 철, 네오디뮴, 붕소 쭉쭉쭉 밑줄 그어놓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저 세 가지를 섞어야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아주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 네오디뮴, 붕소. 엄청나게 강력해서 강력한 자석이 필요한 어떤 녀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피커, 모터. 스피커나 모터 안에 강력한 자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엄청 강력한 자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야 될 경우에는 엄청 큰 스피커가 필요해. 왜? 큰 자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저 네오디뮴 자석을 쓴다면 조그맣게 만들어도 엄청 큰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뭐라고 써있어? 고출력, 소형 스피커라고 써있죠. 네오디뮴처럼 아주 작지만 굉장히 강한 자석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됩니다. 모터를 전동기라고 하잖아. 기억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동기 안에도 자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석을 네오디뮴을 쓴다면은 되게 엄청나게 센 자석의 힘으로 더 빨리 돌아가는 고출력, 강력 모터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봐봐.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하드디스크야. 하드디스크인데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저장하죠. 우리 컴퓨터에 들어있는 게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기록할 때 여기 모터가 윙 돌아가면서 동그란 원판이 돌아갑니다. 원판이 돌아가면서 그 안에 이 헤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보를 기록하기도 하고 정보를 읽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때 윙 모터가 돌아가면서 얘를 원판을 돌려줘야 되는데 아마 그 모터를 돌릴 때 이 강력 모터를 돌릴 때 활용되는 게 이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 안에도 네오디뮴 자석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 이용되는지는 쭉 나왔었어요. 그죠?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 자기부상 열차 이런 데 이용됩니다. 자, 초전도체의 특징.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항이 얼마다? 0이다. 저항이 0이다. 저항이 0이라는 말은 엄청난 겁니다. 저항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전류를 무한대로 흘릴 수 있다는 뜻이야. 전류를 무한대로 흘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 뜻입니다. 쌤, 이 도선에다가 전류를 무한대로 흘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타버립니다. 저항 때문에. 열이 나서. 이게 타면서 여기 옮겨 붙어서 불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이 저항 때문에 화재가 사실 발생하는 거야. 저항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선이 저항이 없다면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는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도선을 개발했다고 쳐봅시다. 동방석이에요. 신소재 공학부를 가겠다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그런 꿈을 꾸고 갑니다. 이해됩니까? 신소재를 개발해서 아주 이 세상에 없는 물질을 만들어내겠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저 초전도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항이 0이 되는 거야. 근데 현재 기술로는 굉장히 낮은 온도로 낮췄을 때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현재 기술로 최고는 영하 183도C 정도? 이 정도쯤까지 내려줘야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 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그 물질이죠. 까만색 물질. 걔가 저 물질이야. 우리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걔가 누구냐면은 요 밑에 그래프 봐봐. 걔가 얘예요. 체크. Y라는 물질과 바륨이라는 물질과 구리라는 물질과 산소를 섞어서 만든 물질입니다. 신소재예요. 사람들이 이걸 막 섞어서 초전도체 하나를 만들어낸 거야. 얘는 굉장히 높은 온도,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왜냐면 처음에 개발된 신소재, 처음에 발견한 초전도체는 바로 수은이었어요. 수은.
수은이 여기 보면 켈빈도라고 나와 있는데 켈빈도가 거의 0켈빈에 가까울 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거든. 저게 몇 도냐면 마이너스 270도예요. 영하 270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던 녀석을 처음 발견했어. 액화질소가 영하 200도밖에 안 되거든요. 액화질소 가지고는 수은을 초전도체로 만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 영상에 나왔는데 액화질소라고 하는 비교적 저렴한 것을 이용해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교적 저렴하게 200도. 이게 80켈빈. 한 90켈빈 되거든요. 90켈빈. 90켈빈 되는 얘가 바로 영하 183도씨 정도 되는 녀석입니다. 얘가. 그래서 액화질소를 부으면 이 정도는 낮출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지금 우리 상용화, 아까 실험에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대부분이 아마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질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YB, 윤도현 밴드인가? 아무튼 YBACO예요. 그죠? 이런 물질입니다. 그죠? 이런 물질이에요. 물론 그 뒤로도 개발된 점점이 있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봐봐. 어마어마한 물질. 200켈빈. 200켈빈이면 영하 73도씨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영하 73도씨. 영하 73도에서도 이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개발한 거야. 근데 앞에 뭐라고 써있어? 초고압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엄청나게 압력을 높였을 때만 가능해요. 실용화될 수가 없습니다. 실용화된 건 한 이 정도가 현재 실용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개발할 건 뭐야? 굉장히 더 높은 온도. 상온, 현재 온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 대박인 거죠. 왜 대박이냐? 전기저항이 0이니까 굉장히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류 흘리면 송전선에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은 발전소에서 배계 전기를 만들어서 가정한테 전기를 던져. 어떻게 던진다고요? 암기법이야. AC! 그래서 가정이 공급받는 전기가 AC예요. 미안해요. 근데 가정이 AC 교류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거야. 100을 던지면 중간에 손실돼가지고 한 70밖에 도착 안 해요. 중간에 30이 날아가 버린다고. 이 저항 때문에. 근데 송전선을 저 초전도체로 쓸 수 있다면 손실 없이 갈 수 있겠네요. 개발됐을까? 개발됐어요. 여기 나와 있죠.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근데 안에 구조를 잘 봐봐. 액체 질소가 흐르는 층이 필요하죠. 비쌀까 쌀까? 엄청 비싸겠죠? 지금은 구리선 쓰거든. 구리선 쓰는데 이거로 바꾸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국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어. 일부 실험실이나 일부 지자체 일부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되어 있어요. 자, 전기저항이 0이라는 특징 때문에 저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저항이 0이면 또 어떤 게 좋냐면요. 자, 다시 도선이에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수직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장. 전류를 무한대로 흘리면요. 어마무시한 세기의 자기장을 만들 수 있죠? 그 자기장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사진 찍는 장치. 그게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입니다. 이 안에 자기장이 어마어마하게 센 자기장을 걸어줘야 돼. 그 정도 자기장을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한 전류를 흘려야 되는데 웬만한 도선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 이따만한 자기부상 열차를 띄워야 돼. 자, 어떤 기술이죠? 기억나? 반자성체. 자석을 밀어내는 어떤 성질입니다.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 때문에 붕 떠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런 붕 떠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부상 열차를 띄울 수도 있겠죠. 힘이 엄청 세니까 열차까지도 띄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요 그래프.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의 온도를 떨어뜨리면 점점 저항이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근데 어느 한계점이 되면은 저항이 0이 되는 거야. 딱 0. 그 한계점이 되는 온도 체크, 임계 온도라고 불러주는 거야.
수는 그 임계 온도가 영하 270도씨였던 거야.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온도가. 근데 아까 YB 밴드 그거 있죠. YB 그 녀석은요. 마이너스 183도씨가 바로 임계 온도였던 거죠.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영하 270도는 여기야. 근데 영하 183은 여기죠.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기술 개발이 많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임계 온도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 임계 온도를 더 끌어서 올려서 현재 온도 거의 상온 가까운 온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많은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공의 기준이 돈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이거에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떠있죠.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 체크.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마이스너 효과. 사람 이름이야. 마이스너입니다. 마이너스라고 쓰는 사람이 마이너스라고 사람 이름을 지을 수 있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시죠? 마이너스 놓고 사람 이름이랬는데 마이너스가 맞나? 고민하면 됩니다. 아니겠네. 그래서 마이스너로 고치면 됩니다. 마이스너야. 사람 이름이야. 자기장을 밀어 2번 반자성 성질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왼쪽에 나와 있는 어딨냐? 이거 초전도체 이용하는 장치들 이겁니다. 인공 핵 융합장치에도 이 초전도체가 이용이 되고요. 에너지 저장장치, 입자 가속기, 초전도 슈퍼컴퓨터 같은 곳에 다 이용이 됩니다. 강한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입자를 계속 웅 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입자를 가속하는 장치에도 저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바로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래프인요. 오늘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보는 중입니다. 그래프는 또 뭐야? 나는 프리미엄이니까. 필름 위에 보일 듯 말 듯한 이 물질의 정체가 바로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래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연필심이 흑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탄소가 이렇게 층층이 쌓인 구조인데 그 흑연의 한 층에 해당하는 게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그러니까 탄소로만 된 2차원 구조이다. 근데 물리학자들이 거기에 아주 환상적인 그런 꿈의 특성들을 나타낼 것이라고 한 40-50년 전 정도에 그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래핀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잘 안 돼 있었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래핀을 만든 두 과학자. 그 방법은 놀랍게도 흑연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 떼어내는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당시는 저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김필립 교수님이란 분하고 탄소 소재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 흑연을 이제 하나하나 깎아서 원자 한 층까지 만드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논문이 나온 거죠.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막 나노 연필 만들어서 깎아서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흑연 스카치 테이프로 딱딱딱 해서 문질러가지고 너무나 간단하게 진짜 중고등학교 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 장의 그래핀을 만든 거죠. 드디어 그래핀이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된 거죠. 육각형의 탄소 구조가 층층이 쌓여있는 흑연을 한 층으로 만든 것이 그래핀인데요. 신축성 및 유연성이 뛰어나 차세대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그래핀을 러시아 출신의 과학자가 최초로 구현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획기적인 연구 업적,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흑연에 출발해서 만든 것들은 크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마이크로, 커봐야 수십 마이크로니까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는 크기죠. 근데 이거로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실생활에 쓰이기에 충분한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용화 이런 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래핀을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당시에 가장 큰 숙제였었습니다. 상용화의 첫 번째 관문인 대량 생산과 대형화 기술 개발에 성공한 홍 박사.
만약 그래핀이 우리 생활에 적용된다면 강철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주, 항공 분야에 쓰일 수 있고 전기 전도성이 높아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IT 기술에도 놀라운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투명 전극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를 이루어줄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봉주의. 자, 이 물질, 그래핀이란 물질인데, 다른 거 아니죠?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를 붙여놓은 건데, 봐봐, 이 구조 봐봐. 탄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탄소를. 이게 하나하나가 탄소거든, 탄소. 탄소란 녀석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4개입니다. 6번이니까. 근데 지금 공유결합을 몇 개 하고 있어요? 3개만 하고 있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전자 하나가 남아돌고 있는 거야. 그래. 전자 하나씩을 다 옆에 남아도는 전자들이 보여야 됩니다.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어? 움직이겠죠.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기가 통하는 거야. 탄소는 비금속이거든요. 비금속은 전기 통해야 돼, 안 통해야 돼? 안 통하죠. 그런데 이런 삼중결합, 3개의 결합, 3개의 공유결합만 하기 때문에 남는 전자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비금속의 대부분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 단 예외적으로 흑연은 전기가 통해. 탄소로 된 흑연은 전기가 통해라고 써 있었어요. 앞에 배울 때 금속, 비금속 배울 때 그게 바로 이거 흑연이에요. 흑연이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흑연은 이게 여러 층으로 막 쌓여있는 게 흑연인데 그 중에 한 층만 딱 벗겨낸 걸 뭐라고 한다? 그걸 그래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핀 하는 겁니다. 그래핀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너무 어려웠다는데 스카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방금 영상에 나온 그분, 한국 사람, 그 사람이 대형화 또는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낸 겁니다. 자, 그래핀을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는 이게 사람의 손으로 아주 되게 조그만 흑연 가지고 만든 거라서 대형화도 어려웠고 대량 생산도 어려웠어. 생산, 저장 이런 게 다 어려웠단 말이야. 대량 생산도 어려웠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 좀 바뀌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아직도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체크해 볼까요? 그래핀의 밑에 단점 체크 별표. 그래핀의 단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핀의 단점 해서 단점은 대량 생산이 어렵고, 그죠? 단점 대량 생산이 어렵고 생산 비용도 많이 들어. 사람이 일일이 찍찍찍 하고 있잖아, 그죠? 생산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제품을 수송하거나 저장하는 게 어려워. 왜 그럴까? 너무 조그맣다며 수마이크로를 이거 보이기나 할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저장하고 수송합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대형화 시켜서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반도체처럼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뭔 소리야? 반도체는 내 맘대로 전기가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통하게 할 수도 있잖아. 얘는 아까 구조 봐봐. 무조건 전기가 통할 수밖에 없죠. 남는 전자들 때문에. 얘 전기 안 통하게 해봐. 못해요. 그죠? 못합니다. 이런 걸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그래핀이구나 라는 겁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체크. 열을 되게 잘 전달해요. 그리고 전기도 잘 전달합니다. 이 전자의 특징이야. 전자가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특징인 거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강도가 매우 높아요. 잘 휘어지기도 합니다. 투명하기도 하고요. 봐봐, 이게 원자 한 겹이잖아. 원자 한 겹이 눈에 보여? 그래서 투명한 거야. 투명합니다. 이걸 한 100만 장 정도 이렇게 붙여놔야, 아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 크게 만든 거. 그게 100만 장 정도의 이 그래핀을 쫙 붙여야 사람이 만져질 정도의 한 1mm, 2mm 정도의 그 두께가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도 투명하죠. 그래도 투명합니다. 투명한 전극, 투명한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휘어지기도 하고요. 강도가 매우 높다는 거 아까 영상에서 막 신축성도 있고 막 잘 안 끊어지잖아. 강도가 높다는 뜻이고 이거를 강철 이만큼을 준비해. 이 납작한 강철을 준비하고 얘도 그만큼을 준비해. 둘 중에 누가 더 튼튼하다? 얘가 더 튼튼하단 말 하는 겁니다. 강도가 높다는 말은 그 말이야.
자,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서 이걸 갖다 뭘 할 수 있냐? 밑에 봐봐. 뭐라고 써있어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거. 의복형 컴퓨터. 휘어지니까 이거 갖다가 약간 의복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옷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 띡띡 누르면 여기서 막 디스플레이 나오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막 여보세요? 아 미안해. 이럴 수 있고 그죠? 여기 막 버튼 있고 막 핸드폰 여기 막 박혀 있어.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선생님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야간 투시용 컨택트 렌즈. 지금 야간 투시용 그러면 이만한 렌즈, 망원 렌즈 같은 거, 렌즈 쓰잖아, 렌즈. 망원경 같은 거 쓰잖아. 근데 컨택트 렌즈를 딱 끼면은 야간 투시가 되는 거. 되게 웃기겠죠? 불 딱 껐어. 딱 껐는데 나 혼자 다 보여. 나 렌즈 꼈지롱 이러는 거지. 웃기겠죠? 차세대 반도체 소재 초경량. 초경량이 뭐야? 엄청 가볍다는 뜻이야. 엄청 가벼운데 고강도야. 엄청 딱딱, 엄청 튼튼해. 강철은 무겁지 않아. 튼튼한데 무거워. 근데 얘는 가볍기도 한데 강철보다 딱딱해. 우와. 신소재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저 구조를 이용하면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필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구조물 있잖아. 아까 그 구조물. 이 구조물을 갖다 놓고 나서 여기다가 바닷물을 부어요. 어떻게 될까? 물은 통과되는데 NaCl, 이온은 통과 못합니다. 그러면은 물만 통과됐으니까 어때요? 바닷물이 담수, 우리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겠죠? 그럼 필터를 만들 때도 활용할 수 있겠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의 전극 소재, 전기가 통하니까 전극 소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배터리나 생체 조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선생님 무릎이 안 좋아서 만약에 무릎의 연고를 바꾼다. 지금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금속으로 된 연고를 있습니다. 금속으로 된 걸 바꿀 수 있고, 두 번째는 실리콘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얘를 이용한다면은 더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어떤 그런 소재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안녕 그래핀. 얘를 돌돌돌돌 말아봐요. 그게 얘입니다. 탄소 나노튜브가 별거 아니에요. 똑같은 탄소야. 그지? 그래핀을 돌돌 말아놓은 걸 생각하면 돼요. 돌돌 말면 길쭉한 실의 형태가 나오죠. 실 같은 형태가 나오지만 굉장히 뭘까? 얇겠죠? 굉장히 얇은 실 형태가 나와서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요. 첨단 현미경의 탐침. 이게 뭐냐면 생각해봐. 난자 하나를 딱 여기 갖고 와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그럼 난자의 핵만 뜯어내봐. 바늘 줄게. 바늘은 눈에 보이죠? 난자 눈에 안 보이는데? 바늘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안 됩니다. 그때 아주 얇은 바늘. 그게 바로 탐침이에요. 탐침. 우리 복제양 돌리나 이런 거 만들 때 보면은 현미경 사진인데 이 난자 안에 탐침이 들어가서 핵만 ปุ๊ 빼갖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요거 가지고 만든 겁니다. 혹시 그 영상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자, 나노핀셋. 그 핵만 들어서 딴 데도 옮기고 다른 핵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 핵을 드는 건 누가 들어요? 아주 작은 핀셋이겠죠? 이게 나노핀셋이에요. 그 다음에 금속하고 세라믹하고 섞어가지고, 세라믹은 흙 같은 종류를 말해요. 점토, 황토 이런 겁니다. 세라믹하고 섞어가지고 고강도 소재를 만들어서 어떤 방탄조끼나 방탄복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아까 영상에서 이걸 활용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막 이랬던 거야. 어디 갔어? 어디였지? 여기 있다. 잘 찾았다. 이런 것들. 굉장히 가벼우니까 비행기의 동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딱딱 튼튼하니까. 장갑차, 그죠? 굉장히 가벼운 장갑차, 그죠? 튼튼한. 그리고 방탄조끼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핀을 이제 똘똘똘똘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축구공 모양으로 만든 게 얘입니다. 이걸 이름을 플러렌이라고 해요. 플러렌 체크. 자, 플러렌,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이 다 똑같은 거야. 다 비슷한 성질이야. 모양만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플러렌 같은 경우는 체크할 게 이거야. 탄소 몇 개? 탄소 60개입니다. 탄소 60개. 이 탄소 하나하나 세봐.
나중에 세보면 60개로 되어 있어요. 60개 시키니까 60개로 되어 있는데 60개 여기 가운데 빈 공간 보여요. 빈 공간? 이 빈 공간이 있어서 빈 공간에다가 약물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 전기 통하죠. 약물을 집어넣어서 몸속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로 끌어.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이렇게 끌어. 다 왔지? 터뜨려. 약물이 거기서만 작용한다. 이 약물의 이름이 항암제라면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만 끌어서 거기서 뻥 터뜨리면 암세포만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걸 표적 항암제라고. 표적 항암제. 암세포만 공격하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항암 치료법은 항암제를 먹는 거야. 먹으면 그게 소장에서 흡수가 돼가서 온 세포에게 일단 작용을 하지. 암세포가 죽긴 하지만 정상세포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 정상세포가 약간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 그래서 머리 막 빠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 그래? 부작용? 항암제 부작용?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 대부분 다 머리 밀어버리죠. 그게 이유가 그거라니까. 근데 이걸 이용하면 머리가 빠질 이유가 없겠죠. 암세포만 죽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표적 항암제. 비싸요. 근데 그 기술이 그리고 플로레를 이용한 기술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신소재 중에서 이게 다 끝납니다. 초전도체,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다 끝나게 된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들만 소개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 전에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이거 바로 페이지 90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물질의 분류입니다. 미리 체크할게요. 아까 우리가 했던 물질의 분류는 전기가 통하는 거, 전기 안 통하는 거, 전기 반만 통하는 거 이렇게 물질을 구분했잖아. 여기는 자석이 될 수 있는 것과 자석이 될 수 없는 것들로 또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석의 성질을 띌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험을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 클립이 안 보인다. 클립. 우연히 내 주머니에 클립이 있다. 있나요? 아주 우연히 내 주머니에 클립이 있다. 없을 거야, 그죠? 자석이야. N급, S급이야. 여기 클립이 달라붙나요? 달라붙겠죠? 클립 옆에 클립 붙이면 클립 달라붙나요? 달라붙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클립은 철로 만들잖아. 이 자석 때문에 얘도 자석화된 겁니다. 자화되어서 얘가 또 다른 자석이 되어서 또 다른 철을 붙인 거야.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철. 철은 이렇게 자석으로 변화될 수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니켈, 코발트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종이를 껴. 종이를 낀 다음에 또 다른 종이를 붙일 수 있을까? 종이를 끼고 클립 붙나? 안 붙거든요. 얘가 종이는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물질로 물질을 또 구분할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웃긴 건 자석이 될 수 있는 철 같은 물질은 어떻게 웃기냐면은 이거 자석이 됐지? 이걸 없애버려. 치워버려. 그래도 한동안 자석의 성질을 유지합니다. 계속 붙어있어. 이게 이 얘기야.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게 이 놈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강자성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2학년 때 물리할 때 배울 거예요. 이렇게 되는 물질이 얘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사라져버립니다. 성질을 유지할 수 없어. 잠깐 유지하기도 해요. 하지만 자석의 성질을 아예 안 띄거나 아니면 약하게 띄어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금방 자석 성질이 사라지는 그런 물질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마지막 자연 모방 신소재입니다. 첫 번째 신소재. 안녕. 이름은 개코 도마뱀이에요. 다른 말로 도마뱀 부치라고도 부른다고 써 있습니다. 얘가 막 벽에 붙어있어. 붙어있고 천정에 막 붙어있어. 우와! 이 발바닥에 접착제가 있나 보다. 뜯어갖고 발바닥을 살펴봤더니 안 끈적해. 접착제가 없어. 알고 보니까 발바닥 구조가 좀 남달라. 발바닥 구조가 이상하죠? 발바닥 구조를 이렇게 이용해서 붙어있는 건데 저거를 모방하면
사람도 벽에 붙을 수 있겠네요. 사람도 천정에 붙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만든 게 스파이더맨인가? 아무튼 그렇게 실제로 만든 장갑이 있어요. 그 장갑을 누가 쓰고 있냐면 우주인들이 씁니다. 우주인들이 선체 작업할 때 이 장갑 끼고서 이렇게 척척 붙여가지고 가요. 접착제라면 이게 힘들겠죠. 접착제가 아니라 이렇게 오므리면 붙고 이렇게 피면 떨어지고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런 구조라서 이렇게 갔다가 뛰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걸 얘한테서 착안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홍합입니다. 홍합의 특징은요. 홍합은 물 속에서도 이제 가갖고 바위에 자기를 붙여 행정. 오케이? 자기를 붙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 속에서도 잘 달라붙는 접착제를 생산해냅니다. 물 속에서 잘 달라붙는 접착제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접착제는 물과 닿으면 다 풀어져 버립니다. 안 붙어요. 오히려 안 붙어. 근데 얘는 특이하게 물 속에서도 잘 달라붙는 접착제인 거야. 이 기술을 응용해서 뭘 만들 수 있을까? 수술을 해. 배를 찢었어. 지금은 다시 봉합할 때 뭐로 해요? 실로 꼬매져. 근데 이거 접착제를 붙이면 돼요. 다 됐습니다. 벌써요? 아주 기술이 좋아져서요. 저거로 만든 접착제를 쭉 해갖고 할 수 있겠죠. 아직 상용화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 뭐라고 했냐면요. 수중 접착제, 의료용 생체 접착제, 수술용 봉합수사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미 사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미줄이 이래 보여도 이거를 강철의 두께만큼 모으면 강철보다 5에서 15배, 10배 강하다고 써 있습니다. 강하다는 뜻은 더 잘 안 끊어지고 더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강철이 깨질 때 얘는 안 깨진다는 뜻입니다. 오,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본 거미줄은 되게 얇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만 같은 두께만큼 모았을 때는 그런 신축성과 강도를 가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방탄복에 이용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쥐, 안녕 박쥐. 박쥐는 동굴에 살기 때문에 눈이 퇴화돼서 눈이 잘 안 보여요. 사물을 감지할 때 어떻게 한다? 초음파를 쏴서 초음파가 빨리 돌아오면은 가까이 있는 거야. 초음파가 멀리 돌아오면 좀 거리가 먼 거죠. 이렇게 물체가 어딘지를 감지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로봇 청소기에 접목을 시켜서 로봇 청소기가 사물을 감지하면서 막 청소를 하고 다니죠. 사고 싶다. 로봇 청소기에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잎의 표면에 물방울이 지금 젖지 않고 있는 거 보이나요? 물방울이 젖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연잎의 독특한 돌기구조와 약간의 기름기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돼서 저것을 모방해서 방수 코팅제, 오염 방지 페인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 오염 방지 페인트를 자동차에다 이렇게 칠해 놓으세요. 자동차의 물방울이 다 튕겨나가겠죠. 퉁퉁퉁 튕겨나가겠죠. 그러면 그 자동차는 세차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자동차를 세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먼저 자동차에 달라붙고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그 물에 달라붙어. 물이 증발되면서 먼지가 쫙 달라붙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먼지가 달라붙어. 그 먼지는 이렇게 손으로 밀어내야지만 털리기 때문에 세차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얘처럼 물 자체가 달라붙지 않으면 먼지가 달라붙을 이유도 없는 거야. 자동차에 먼지가 직접 닿으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겠죠?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세차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상어의 비늘을 연구해봤더니, 우와, 물속을 완전히 쫙 가르면서 갈 수 있는 독특한 돌기 구조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비늘을 연구해서 만든 수영복이 그 유명한 전신수영복. 그래서 전신수영복이 개발되기 전에 인류의 뭐라죠? 최고 신기록? 세계 신기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수영복을 입고 똑같이 했는데 신기록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신기록이 단축됩니다. 이 기술의 도움으로 인류의 신기록도 단축이 된 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을 이제 잘 활용한 예가 되겠죠. 물과의 저항력을 줄여주는 수영복 개발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고마리 열매라는 게 있는데 독고마리 열매는 도깨비풀이라고도 부르죠. 이 독특한 갈고리 구조 때문에 숲을 지나가다 얘를 만나면은 옷에 막 달라붙어요. 아 뭐야? 그래서 떨어뜨리면은 여기서 저 열매가 씨를 뿌려가지고 씨가 뿌려져서 거기서 자라나게 되는 거지. 이 식물의 입장에서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무섭게 보이려고? 아니고 저 갈고리 구조를 가지고 동물이나 주로 동물이겠죠? 주로 동물의 몸에 붙어가지고 멀리 이동하는 데 이용하는 겁니다. 씨를 멀리 퍼뜨리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 사람은 이걸 보고 뭘 착안했다? 갈고리 구조를 이용해서 붙는 걸 이용해서 벨크로 테이프. 우리 일명 찍찍이, 그죠? 찍찍이를 개발한 게 얘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모르포 나비의 날개. 모르포 나비의 날개. 노란색 많이 나온다.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 이게 왜 노란색인지 알아? 노란색 색소가 여기 있어요. 노란색 색소 때문에 노랗게 보이는 거야. 그 노란색 색소가 노란색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노란색인 거야. 색소의 기능이 그거야. 색소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나비한테도 야 나비 너 파란색 색소 있지 너 있을 때 다 알아. 나비의 날개를 분석해봤더니 색소가 없어. 파란색 색소가 없다? 없는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헐.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층의 얇은 막과 함께 격자로 이루어진 특별한 구조. 이 구조 때문에 빛이 들어가서 팅팅팅팅 파란색 빛만 산란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신기해. 자, 이런 막과 구조, 이런 구조를 사람이 착안해서 비슷한 걸 만들면 색소 없이도 색깔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색소 없이도 색깔을 구현할 수 있는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그 섬유가 모르포텍스 섬유라는 섬유예요. 그래서 이 두께, 막의 두께라던가 구조를 좀 변화시키면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분홍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제 마음대로 색깔을 구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니까. 그런 섬유가 이미 개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포 나비로부터 비롯된 거라서 이름이 모르포텍스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신소재들은 형상기억합금. 이 교정해봤나요? 이 교정할 때 쓰는 그 금속이 형상기억합금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해놨다가 입을 딱 다물면 따뜻해지잖아요. 형상기억합금이 이렇게 수축해요. 아파. 수축하면서 이렇게 오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므라드는 것 때문에 이 돌출된 구조가 들어가거나 이와 이 사이가 붙거나 이런 걸 만드는 거지. 이 합금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다른 예도 있지만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연 분해 비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특별한 비닐을 개발한 거지. 이것도 신소재인 거고요. 유기태양 전지는 유기물을 이용한 태양 전지로서 효율은 좀 낮지만 친환경적이다. 현재 쓰는 태양 전지는, 잘 들어, 현재 쓰는 태양 전지는 반도체예요. 반도체를 가지고 태양 전지를 만들거든요. 반도체는 어쨌든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또는 불순물을 섞은 어떤 물질이잖아. 실리콘을 땅속에 묻으면 썩나요? 안 썩겠죠. 반도체가 썩을까? 하지만 유기 태양전지는 유기물로 된 태양전지라서 친환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함부로 버리면 안 되지만 얘는 함부로 버려도 괜찮다고 이런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 배웠고요.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빠르게 우리 92쪽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